먼저 이 발표 시간은 20분이고요. 멘트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그래서 1시간 발표 동안에 이 발표자가 20분을 발표하고 이 논평자가 10분, 10분씩 논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자가 반론 기회를 10분 이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을 가급적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발표를 우동필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남대학교 철학과에서 초기 불교를 연구하고 있는 우봉필이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광주 대구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그 전에는 한 3, 4시간 걸린 것 같았는데요. 오늘 2시간은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거리도 가까워졌고 어떤 심리적 거리도 굉장히 가까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발표하기 위해서 굉장히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발표문 읽으면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연구편 지간의 구분의 기준에 대하여 본 연구의 목표는 지간 논증에 나타난 염의 질을 검토하여 지간을 구분하는 고난이 염보다 변해 있음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2000년 이후 한국 불교에서는 초기 불교 지간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초기 경전에서 지간의 체계성에 관한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지간 수행이 차례적인 것인가 혹은 비누한 것인가 주제를 거쳐 지간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염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관한 탐구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염은 지간 구분, 지간의 균등의 발현 양태를 좌우하는 기준으로 수용되었다. 본 연구는 이 연구들의 중요 쟁점을 점검한 후 지간의 영역, 양자 모두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염이 어떻게 양자를 구분하는지가 여전히 과제로 남겨졌다는 진단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지간 논쟁은 초기 불교 확립된 지간 수행 체계의 의문을 제기한 김준호 연구에 의해 시작되었다. 주요 연구자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초기 경전에 나타난 지간의 내용과 체계성을 탐구했다. 대표적으로 조준호는 무비판적으로 수용된 지간 쌍수기의 문제를 제기하고 색계 사성과 사년차를 각각 지간으로 제시하여 지로부터 관으로 향하는 지간 차제선을 제시한다. 임승택은 유번하다 경에서 지간의 선우가 임의적이거나 균등하다는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파티삼디 각각의 설명을 근거로 하여 지간은 선우적으로도 동시적으로 가능하다는 지간 균등설을 제시한다. 김재성은 지를 배제한 상태에서 관을 닦는 순간 수행을 소개하며 지간의 체계성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킨다. 지간에 관한 논의들은 불교 수행의 굵은 줄기를 보여주면서 이후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 영의 해석 문제로 이어진다. 지간의 영역, 양자 모두에서 나타나는 영의 내용과 구조를 밝히는 것이 지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준호는 염이 지의 제3선에서 발현되고 4선에서 완성된다고 본다. 사선을 통해 완성된 염이 사념처인 관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임승택은 염이 초선에서부터 발현 가능하여 지간 모두에 연관된다고 기술한다. 지간을 구분해서 염과 함께하는 알아차림이 관을 규정하지만 염이 지간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순간에서 염은 현상을 관찰할 때 들뜨는 법 중 하나로 나타난다. 지간에 관한 논의들은 이후 반박과 재반박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선명한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지간의 영역, 양자 모두에 소속되는 염이 어떻게 지간을 구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정준영은 어느 한 주장보다 니까야와 주석서 입장에 따라 지간의 차제, 균등, 순간수행이 각각 모두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한다. 김준호는 지간 논쟁을 점검하여 염이 지간의 영역, 양자 모두에 나타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간을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대안적 해명을 위해 세간 출세간의 구분 속에 나타난 견의 기능에 주목한다. 지는 세간인 색계 무색계에서 이루어지고 관은 출세간에서 이루어지며 세간과 출세간은 정견의 유무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간 논쟁을 검토한 후 견을 기준으로 한 지간 구분의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초기 불교에는 수행에 관한 다양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개념으로 인해서 초기 불교 수행법은 체계성의 구조로 이해되기도 한다. 아비달마 교학 입장에서 초기 경전은 다양한 공기에 따른 방편설이고 논설은 비방편설이다.
이에 따르면 논서 설명이 초기 경전은 다양한 수행법을 체계화시킨 것이 되기 때문에 초기 불교 수행 체계는 상대적으로 체계성의 부족으로 간주된다. 또한 고등평 입장에서 초기 경전들은 논리적 모순이나 역사적인 가격을 보인 편본들을 조합이다. 이 전제를 수용한 연구자들 입장에서 초기 불교 수행의 체계성은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초기 불교 지간이에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전통적인 선수행의 출발점을 초기 경전에서 확인하려는 김준호 연구력이 시작되었다. 김준호는 최초기 경전들에서 지를 부적절한 마음의 상태가 그친 혹은 사라짐으로 관을 인식 대상의 무상공모와의 이치를 꿰뚫어 봄이라고 파악하고 사고사항의 분석을 통해 지는 관을 이루기 위한 예비적 성격이나 지와 관은 서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최초기 경전들에서 지간 수행이 나타나고 있음을 해명하고 지간 관계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그 중요한 시사에도 불구하고 김준호는 지간 체제를 설명할 수 있는 지간과 선정, 삼매, 여무 관계를 다루지 않은 상태에서 지간을 사무량, 세계 사선, 무색계 사선의 예비 단계나 이후 부파 불교 체계화 이전의 단계로 설정한다. 조준호는 초기 경전에서 지간과 선정, 삼매, 여무 관계를 탐구하여 구체적이고 확립된 지간 체제를 확인한다. 조준호는 선정 안에 지간 모두 포함된다는 기존 해석의 문제를 제기하고 마하사티파타나 경의 정정과 정정에 관한 설명의 근거를 두어 지는 색계 사선, 관은 사념처라는 매우 선명한 구조를 제시한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정정과 정념에 관한 8정도에 나타난 정정과 정념의 경전입니다. 이 경의 근거로 하여 정정의 설명에서는 선정삼명의 용어가 나타나고 정념의 설명에서는 사념적 설명이 나타난다. 조준호는 더 다양한 근거를 아항경과 밀가에 확인하며 색계사선, 삼매를 지고 사념처를 관으로 설정한다. 조준호는 지관의 체계성을 설명하기 위해 지로부터 관으로 향하는 지관 차제설을 정의한다. 지관 차제설의 핵심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색계사선으로부터 사념쪽으로 향하는 순서가 재행의 소멸 순서와 일치한다. 경전에 의하면 구행은 신사, 신행은 호, 신행은 상수이고 선정의 초선에서 구, 이선에서 신사, 삼선에서 희열, 사선에서 호흡이 멸한다. 또한 상수멸의 입정시 행은 구행, 신행, 심행의 이으로 멸한다. 조준호는 초선, 이선에서 구행이 멸하고 사선에서 신행이 멸하여 이 상태는 사년처, 신년처로 이어져 수년처, 신년처에서 우행이 멸하기 때문에 상수멸정은 구행, 신행, 심행의 순서와 같은 방식으로 진간 차제가 해명된다고 설명한다. 둘째, 염의 발현 순서는 지간 차제를 설명한다. 지에서 염은 삼선에서 발현되어 사선에서 사념정경으로 나타난다. 관이 사념처는 염의 확립이다. 조준호는 사선에서 확립된 염이 관에서 염의 확립으로 이어져 지간 차제가 해명된다고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지간 차제란 선수행이라는 형식을 통한 삼명 성취 속에서 신수신법 또는 오문의 위파사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임승택은 초기 경전에서 확립된 지간 수행체가 있다는 조준호 입장에 공감할지라도 초기 경전의 지간 차제는 차제적인 것이기보다 균등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임승택은 파티삼디다 막가의 설명을 통해 지가 선정 등지의 영역으로서 색계사선, 무색계사선을 가리키며 들뜸을 가라앉히는 수행법이고 관이 재행의 무상무모화를 관찰하는 것으로서 무명을 제거하는 수행법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일본학다경 파티삼디다 막가의 근거를 두어 지간의 발행 형태가 인위적이거나 균등적이라고 설명한다. 다음 내용은 지간 균통설이 근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페이지 그 경의 내용은 지를 먼저 닫고 관을 닫고 지를 먼저 하고 관을 닫고 그 다음에 관을 먼저 닫고 지를 닫고 그 다음에 지관이 함께 균등이 닫고 그 다음에 들뜸의 상태에서 바로 신일경의 상태로 돌아가는 네 가지 이 구조가 경에 나타나 있고 파티삼디 막가가 그거를 주석하면서 근거를 확실히 한다는 내용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간균등설은 염을 초선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염의 이해에서 지간 차제설과 다르다. 파티삼디다 막가에 의하면 초선에서 신사, 희락,
섭지, 믿음, 정진, 염, 삼매, 해가 부족되고 2선에서 심사가 사라진 나머지 법들이 부족되고 3선에서 희가 사라진 나머지 법들이 부족되고 4선에서 락이 사라지고 평온이 나머지 법들과 함께 부족되며 공처, 식처, 무소유, 비상, 비비상처에서는 각각의 영역의 상과 나머지 법들이 부족된다. 파티산디 막가의 설명은 아누타경에서 감지되는 것의 방식에서 동일한 설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임승택은 염은 초선에서 나타나고 관 역시 초선부터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차재설과 김동석의 대립 과정에서 김재성은 순간 혹은 건간 수행을 소개한다. 김재성은 유관한다 경의 설명 중 아까 구분한 4가지 경입니다. 거기서 4번째 경입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에 해당되는데요. 거기서 위시티마카의 3가지 산매에서 김재성은 2가지 산매에 안지정, 근행정이 지에 속하고 찰나정이 순간을 설명한다고 말한다. 즉 순간 수행자는 선정이 아니라 일상의 여러 현상들을 무상고 무화로 관찰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즉 법의 들뜸으로부터 마음을 안정시켜 사양사가 길로 바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순간 수행은 지간의 관계를 지간의 새로운 관계를 제시하여 그 이해를 심화시켰다. 14페이지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열띤 논쟁에도 불구하고 지간의 영역, 양자 모두에 소속되는 염이 어떻게 지간을 구분할 수 있을지의 문제는 의문으로 나눈다. 이상의 용이 나타난 지간의 내용은 아누파다경에서 종합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 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사마타 지에서는 3선, 4선에서 염이 나타난다고 설명되어 있고요. 밑바사나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염이 나타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지유염은 3선에서 나타나서 4선에서 산염청령으로 표현되고 관의 염은 초선부터 비상, 비비상처까지 공통대법으로 나타난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만약 지유염이 관용으로 차제적으로 이어진다면 염은 동일하기 때문에 지간의 차이를 염으로부터 설명하기 어렵다. 반대로 지간의 영역에서 염이 균등하게 발현된 것이라면 양자의 영역에서 발현된 염에서 지간을 구분하기 어렵다. 이러한 난점은 지간 논쟁의 공과를 검토한 김준호 의회에 제기되었다. 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사티 논쟁의 발단은 사티가 집중 계열에 속하는 것인가 지혜 계열에 속하는 것이라고 묻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윗바사나를 미리 최고 위치에 자림한 상태에서 사마타 사티의 관계 또는 의 정도를 논의한 것에 불과하다는 데 문제였다. 사티 논쟁에서 나온 주장은 성결 문제를 엄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제기된 부당한 전제에 속한다. 염은 지간, 양자 모두에 속한 요소이기 때문에 각각의 집합을 대표하거나 양자를 구분하는 개념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영이 아니라 다른 데에 혹시 이 양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을까를 주목했습니다. 3장입니다. 지간을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붓다의 출발부터 정각까지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봅니다. 이 경에서는 첫 번째 출발, 두 번째 출발 이전의 선정, 세 번째 정각의 상태, 네 번째 누진의 멸, 4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 경전에서 알 수 있듯이 붓다는 영기의 출발점이 되는 생사의 출리를 위해 추구한다. 붓다 당시 불사를 위한 방법에는 선정수행과 고행이 있었다. 바라보는 선정수행을 통해 브라만과 아트만은 합의를 합의하여 궁극적 환희를 추구하고 자인학교는 고행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붓다의 시 출발 후 다음 페이지입니다. 알라라 깔라마나 우따깔라마부터부터 상해 선정을 경험하거나 고행주의를 실행했다. 그러나 선정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 목표가 되며 그 자체로 유지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고행은 정신과 육체를 피로하게만 할 뿐이었다. 붓다는 고행주의 끝에 고행을 포기하고 어릴 적 경험했던 특정한 생장의 상태를 떠올린다. 제가 봐서는 이 경전이 굉장히 중요한 신나리가 되는 경우인데요. 중요한 것은 초선에서 염에 따른 식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초선에서 염을 발견했다는 것이 이 경에 나왔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제가 아는 한 초선에 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의 상태로 이 경을 해석을 했습니다. 이 설명은 붓다가 유년 시절 초선 경험에서 깨달음의 실마리를 발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상태는 오직 선정 상태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만약 이 설명이 선정에 국한된다면 관은 태동되지 못하는 난점이 있다.
이 경에서 제국화는 선정의 락의 느낌에 고정되지 않았다 라는 맥락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전에서 선정은 열반인 고멸이 아니고 락으로 설명된다. 선정은 오용락보다 더 뛰어나지만 락으로 설명된 것이다. 락은 그 상태에 머물면 행복이지만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고로 변하는 한계를 지닌 것이다. 선정은 오용국을 벗어나는 의미가 있을지라도 열반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이다. 선정을 표현하는 고정된 상태라는 것의 의미를 좀 추적해봤습니다. 고정된 상태는 선정의 상태를 의미한다. 우데사 이반과 경에서는 선정을 마음이 내부에서 고정된 상태로서 취하지 않지만 공포로 표현한다. 고정된 상태로서 취하지 않지만 공포라는 것은 선정에서 우혼을 자아로 간주하는 것이다. 선정의 경험을 자아로 간주하는데 그 상태가 변하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반대로 고정되지 않는 상태는 선정의 상태에서 취하지 않아서 불공포이다. 이는 우혼을 자아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 선정에서 우혼을 자아로 간주하지 않는 상태는 다른 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알라마 깔라마나 묵다가 라마부다가 각각의 선정 상태를 자신이 자아로 간주하는 것에서도 자아로 간주하는 것과 자아로 간주하는 것의 차이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21페이지 다른 경에서도 이와 같은 상태의 근거는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선정에서 스스로 우혼을 관찰하는 것은 재행을 그친 열반 무무멸에 도달하는 과정이고 지의 영역에서 관찰 수행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 제 논지의 핵심인데요. 지는 그 자체로 지의 영역이지만 관은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관이 함께 유지되는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지관을 시메탈과 헤이탈 부분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선정에서 고정된 상태는 단지 시메탈의 상태이고 선정에서 고정되지 않는 상태는 지의 상태를 권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시메탈, 헤이탈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붓다가 유년시를 경험한 선정의 상태는 선정 상태에서 관이 이루어지는 방식, 관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봐야 한다. 더욱이 붓다가 유년시를 초선에서 경험한 염에 따른 식을 라는 표현은 초선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아까 봤던 경에서 그 표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관을 경한 다음에 이제 누진통이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누우면을 성취한 영역이 어디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누우면은 붓다가 깨달음의 정점을 표현하는 3경 중 천안통, 승명통, 누진통 중 유진통입니다. 누는 용모, 유루, 유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누는 외부 대상을 향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으로도 설명됩니다. 사파하사나 경에서는 여러 가지 누를 설명하는데 육군을 소화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누를 설명합니다. 이 경우 누는 오욕에 의해 욕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 경은 다른 경에서 누가 유지되는 상태는 오치온의 상태입니다. 오치온은 오온을 누 조건으로 취착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누가 일어난 상태는 오치온의 상태이고 오치온은 욕계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누로부터 했다는 욕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계에서 누우면은 순간 수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위타카 사타나나 까야가타 사띠경에서는 악한 불선의 사유가 우욕, 성냄, 어리석음에 관계될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그 상태로부터 직접적으로 벗어나 마음이 내부에서 멈추고 가라앉고 심일경이 있으며 집중된다는 상태를 실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구조는 아까 전에 유가나타 경우 4번 순간수행과 동일한 표현으로 욕계에서 직접적인 해탈이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누진통이 정각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것은 아마도 정각을 이룬 후에 욕계에서 자신의 정각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붓다의 출마에서부터 정각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상대 출세가는 구조에서 지간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계가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상계의 새끼, 무새끼에 머무는 것이 지입니다. 그리고 그 지의 상태에서 그 대상으로 관하는 것이 출세관입니다. 그래서 지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욕계에서 순간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욕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이루어지는 것이 2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상계의
상계 출생하는 기준에서 지간은 상계는 상입니다. 상이라는 것은 범국의 인식입니다. 범국의 인식과 그 다음에 깨달은 자의 인식을 이제 반야나 승지, 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경전은 그 내용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상계에서 출세관을 구분하고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범국의 인식과 깨달은 자의 인식에 관여되는 것은 곧 8정도입니다. 상계에서 출세관을 해하는 것은 8정도로 있고요. 8정도는 정견, 정지,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입니다. 8정도 각 곳들은 분리되거나 순차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8정도는 정견이 선행할지라도 정견, 정정진, 정령의 세 법이 함께 정제하면서 정지, 정어, 정업, 정명, 정정을 수행합니다. 정전은 사성에 대한 법의 진면에 대한 알미고 정정진은 정견, 정령을 지속하게 하며 정령은 정견의 형식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게 이 내용은요. 그는 사견을 버리고 정진한다. 정견을 부족한 그 정진이 있다. 그는 기억하고 사견을 버린다. 기억하고 정견을 부족하여 머무른다. 이것이 그 정령이다. 여기서 정견은 법의 생매로 관찰하는 형식을 제공합니다. 정견은 사견을 사견으로 깨닫고 정견을 정견으로 깨닫는 형식을 제공합니다. 정견의 형식은 법의 진면을 아는 방식으로 형식을 보면 A를 A로 깨닫는다. 이 형식은 사념처로 관찰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정령과 사념처 관법 형식이 동일하다는 것은 활정도와 관수행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볼 때 지관은 상계와 출세관으로 구분되고 상계와 출세관은 정령의 역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좀 부가적인 거고 본문의 내용을 결론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20분이라고 말씀드려서 굉장히 서두르시면서 이렇게 마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동필 선생님의 발표는 이 2000년대 초반에 사띠 논쟁이라고 여기 계신 임승태 선생님이라든가 뭐 여러 이 초기불교 전공자 선생님들께서 이 몇 년 동안 논쟁을 벌이신 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새로운 주장을 도출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오래된 연구 성과가 집약되어 있다 보니까 좀 어렵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드는데요. 일단 기존 연구 성과를 굉장히 잘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선명한 주장을 펼치시다 보니까 도발적인 주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쟁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주장이 선명하면은 논쟁의 여지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논문에 대한 이 요약은 두 분 이 논평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논평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의 서현 선생님께서 논평 10분 동안 해주시겠습니다. 네, 잘 읽었습니다. 전체 논문을 아주 축약적으로 몇 줄로 이야기하라면 지간 논쟁에 나타난 염의 지위를 검토함으로써 지간을 구분하는 권한이 염보다 견해 있음을 전정하는 것에 주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니까야 경전과 주석서 그리고 여러 학자들의 논문을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게 연구된 논문이라고 저는 평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주요 쟁점만 연구되어진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였는데요. 시간상 앞에서 문자님이가 표현해 주셨고 설명해 주셨고 또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논평을 쓴 것을 요약 추량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논문을 제가 한번 참 핵심 내용이 뭔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욕계는 공부의식이고 색계와 무색계는 수행자의식이다. 이 두 가지
다음에 지에서 관으로 가는 것은 성전 상태를 관찰하는 출세간의 의식입니다. 두 번째, 지는 세간의 습계와 무색계에서 이루어지고 관은 출세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출세간은 상계에서 법의 직면을 관찰하는 것이다. 네 번째, 이 법의 직면 형식을 갖고 있는 정견이 있어야 상형체의 형식으로도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 이 논문의 중요 논지는 이렇기 때문에 따라서 정견의 요구는 삼계와 출세간을 구분하며 지간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적인 대안을 문자는 제시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저는 이 결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는 상계에서 세간적, 그러니까 색계와 무색계에서 이루어지고 관은 출세간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상계와 출세간은 또 정견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 논리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역추를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지간과 출세간과 상계를 구분하는 것이 정견이기 때문에 상계와 출세간에서 이루어지는 지간 또한 정견으로 구분된다고 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그냥 추론해서 결론을 내렸다는 그런 것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도저히 제 졸견의 입장에서는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견해에 대한 경전에서 용례들도 한번 찾아보기도 했고요. 나름대로 수십 번을 읽어도 봤습니다. 논문을. 그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 견해로는.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끝에 논평에서 수정 보완이라든가 질문사항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수정 부분 수정 부분을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제가 표시한 게 있어서요. 그러면 우선 번역 내용, 번역 용어, 표현에 있어서 문제점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한문 견을 뒷띠와 다사나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똑같이 다사나와 뒷띠를 한문 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용어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딸려 사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뒷띠는 교내, 교리, 이론 사견이며 다사나는 도움, 지가, 통찰, 결의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뒷띠는 사견과 정견을 포함하는 아우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다사나는 단순한 견해가 아니라 공과 통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통견의 의미에 가깝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따라서 또 맞지만 일본을 보면 지와 견해에 대해서 열반에 도달했다. 나는 열반에 도달했다. 나에게 지와 나나와 다사나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사나와 나나는 일반적인 견해와 아래 지자 지식이 아니라 열반 상태에서 얻어지는 나나와 다사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번역 용어를 좀 구분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수정과 통일, 번역 용어 표현의 정확성과 통일의 두 번째,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나는 일반적인 알지자 표현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 지혜, 이해, 통찰, 여기도 통찰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지자보다 지혜지자로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용어의 정확성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아누사야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잠재로만 표현되는데 성형의 의미가 강하게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잠재가 아니라 잠재의 성형까지 표현을 해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그 다음에 번역 용어 표현에서 세 번째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피로는 이게 뭐 독일어인지 잘 발음을 못하겠습니다. 영어 발음으로 표현하면 에르가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 견해에 공감하며라는 내용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견해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좀 평자 입장에서는 좀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피로도 논문에서 언급된 그 에르가르토라는 사람의 견해가 어떤 견해인지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이 좀 더 부과되었더라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수정 부분은 굳이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 나온 대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논문에서 문장은 질환을 구분하는 기준이 연이 아니라 견해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문장은 결론에서 지는 세간이 새끼와 무새끼에서 이루어지고 간은 출세간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세간과 출세간은 정견의 용으로 구분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형자의 졸견으로 봤을 때 견해나 지간 구분의 기준이 된다는 논증설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경전에서 나타나는 견해에 대한 다양한 용례와 쓰임 등에 관한 설명도 좀 다뤄졌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관이 수행 방문론이라는 견해는 수행에가 갖춰야 될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형자는 경전에서 나타나는 용례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문자는 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세간과 출세간이고 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출세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간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세간, 세간과 출세간은 정견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유추에서 출세간과 세간을 나누는 견해 또한, 지관 또한 견해로 구분된다고 결론적으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도저히 저로서는 좀 더 어떤 부가적인 좀 이렇게 단순하게 논리적인 추론적인 의미로 결론을 내리실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더 설명이 됐더라면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훨씬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참고 부문에 경전에서 나타나는 견해의 용례들이 어떠한 용례들로 언급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바른 견해 조건으로도 설명되어 있고 또 견해의 전유와 가실과 공로 그리고 해석 방법에 대한 용례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경전과 견해의 단점이 무엇이며 또 사변적 견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러한 용례로 주로 저희가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견해에 대해서 그렇게 추론해서 지관도 견해로 구분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돼서 원장님에게 그에 대한 좀 부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서현희 선생님 문평 고맙습니다. 시간을 잘 맞춰주셨는데요. 일단 성악가와 비파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사띠냐 뒷띠냐 사실 이 문제를 우리
다루고 있는데 서현희 선생님께서는 그렇다면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한 이 견이라고 하는 TT가 도대체 뭐냐, 이 정체가 뭐냐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지신 것 같은데요. 바로 모든 이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시간상 좀 그렇고요. TT 첫 번째 번역 용어 TT 요 문제하고 마지막에 그다음에 이 질문 3번 질문의 TT의 정체에 관한 것에 관해서 이 우동일 선생님께서 바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지러운 글을 이렇게 해주셔서 양도 좀 많고 저도 굉장히 선행 용어들을 조사하면서 어려웠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용어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DT와 다사라는 어근이 디스로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DT는 이제 과거 분사에서 파생된 명사형이고요. 다사라는 이제 현재형을 만든 명사형이고요. 견뿐만 아니라 이렇게 견 자체는 약간 중립적 견이라는 것은 어떤 사성의 무사고 무화를 관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것을 정견이라고 하고,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자아에 관한 거랄지 욕망에 관한 거랄지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으면 이제 사견으로 가는 건데요. 물론 이제 경전에서는 이제 잘못된 견해를 이제 미차사띠라고 구분을 하고 바른 견해 정견을 이제 삼마사띠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따로 구분은 안 돼 있고 쓰여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따로 준비를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서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뒤에 구분해 주신 내용이 그러한 뒤에 보면 올바른 견해의 조건이랄지 사변적 견해의 조건이랄지 이 용례들을 보면 용어는 그냥 DT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것에 의해서 견해 성질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견뿐만 아니라 제 입장은 우리가 흔히 반야라고 하면 반야나 아비냐라고 하면 그 자체가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붓다가 선정을 배웠던 라마 붓다나 깔라마 역시 반야나 아비냐를 본인이 갖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붓다도 그 사람도 깨닫기 전의 이야기인데요. 반야나 아비냐도 그들이 가졌듯이 나도 반야나 아비냐가 있다. 그런데 나는 정각을 이루지 못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보면 반야나 아비냐 그것이 사성제나 무사고 무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때 반야로서 의미가 드러나는 거지 않았나. 그 당시는 그렇게 이해를 그 경에서만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T 역시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 경에서 맥락에서 주는 내용이 정견 쪽에 가까우면 그냥 DT라고 되어 있을 때도 정견으로 봐야 되고, 만약 그것이 없고 자아간에 관련돼서 얘기가 됐다. 그럼 그는 DT라고 되어 있지만 사견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두 번째 질문은 선생님께서 구분해 주신 내용을 제가 참고해서 부족한 견해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라고 그 내용을 선생님 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좀 더 정리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견은 개인과 배움과 토론과 지와 간의 도움을 받아서 신의 팔과 행파를 얻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견의 도움을 받아서 지간이 이루어지는 거지 정견이 지간을 구분한다는 거를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경전에 그래서 용례들을 한번 좀 더 살피었으면 좀 더 논문이 이해에 도움이 되게 풍족한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희 선생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논평은 동아리의 윤종갑 선생님께서
대해서 해주시겠습니다. 시간 10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동아대학교 윤종갑입니다. 사실은 저는 대성의 전공이 순간사상입니다. 공사상인데 초기 쪽에 제가 멍청하게가지고 사실 그랬습니다만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시간을 맡았습니다. 시간상 조금 아마 쭉 읽으면 한 1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46페이지입니다. 기록도록 하겠습니다. 이혼과 인에 대한 원편은 본논문은 시간 논쟁에 나타난 영의 특징을 공부하여 주로 영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을 구분하였던 기존의 영과는 달리 시간을 구분하는 현황이 영보다 개념 있음을 증강하려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조준호, 임승택, 정진영, 김재승, 김준호 등의 연구는 각자 주장하는 근거와 포인트는 다르지만 그 주된 문제는 영과 간의 관계를 차제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평등하게 볼 것인가, 아니면 순간 수행으로 볼 것인가, 또 사슴과 관련하여 어느 단계에서 염이 가장 가능한가, 염에 근거하여 시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등 주로 염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표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염을 기준으로 한 기존의 시간 논쟁에서 벗어나 개념을 중심으로 시간을 구분하는 정당성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발표자는 기존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그 대안적 해명을 위해 세간, 출세간의 기본 속에 나타난 개념의 기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지는 세간이 쉽게 무색해서 이루어지고 간은 출세간에서 이루어지며 세간과 출세간은 정견의 유무로 구분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은 시간 논쟁을 검토함으로 개념을 기준으로 한 시간 구분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요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주요 시간 논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그 논쟁의 새로운 대안으로 개념에 의한 시간의 구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논문으로 생각됩니다. 논문의 진단부는 기존의 연구를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내용보다는 발표자의 주장을 제시한 후반부를 중심으로 몇 가지 본문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발표자는 기존의 영을 기준으로 한 시간 구분과는 달리 세간, 출세간의 구분 속에 나타난 개념 기능에 주목해서 하는데 그 이후로 지는 세간이 새끼무색해서 이루어지고 간은 출세간에서 이루어지며 세간과 출세간은 정견의 유무로 구분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시하다시피 불교의 견해는 정견과 사견으로 구분되죠. 그리고 발표자의 또 부분에 따르자면 색계, 무색계에서 이루어진 모든 견해는 이제 그쪽 요 부분에 따르면 사견이 되며 출세간은 정견에 의한 것이 됩니다. 또 세간은 지, 그리고 출세간은 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색계, 무색계에서는 간은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색계, 무색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수행에서 간은 부정되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승정에서 간의 발해는 배제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앞 논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논문은 이제 반응 기존의 이제 그 연구를 정리한 것이고 후반부는 어떤 추가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연기법에 바탕에서 쭉 이야기되는데 그 핵심은 아마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제 본다면 기존의 사승과 관련하여 시간 차제설이라든지 또 시간 빈동성 등을 제시한 그러한 학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게 됩니다. 본 발표문에서는 단지 기존의 주장들을 이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하는 데서 그치고 있는데 실제 발표자의 주장과 이 관점 자체가 다르고 출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이제 상치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사선에서 시간의 근거를 잡고 하는 그런 어떤 연구는 어떤 요
발표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되는 어떤 그런 이제 거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데 실제 여기 기존의 그 주장들이 어떤 것이 좀 적절하고 부적절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단결적으로 쭉 수순하고 끝마치고 이제 후반부에서 개내 입장한 이 발표자의 주장을 갖다가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기존의 어떤 이런 논쟁들의 어떤 의미라든지 가치와 관계와 또 우리가 이제 이 견하도 이 관점을 내세울 때 받아들여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이걸 갖다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게 제시돼야 후반부의 어떤 발표자의 입장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이번에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이 논문의 전체의 핵심입니다. 제가 추가해가지고 쭉 이 깨달음의 어떤 과정인데, 거기 보면 상당히 조금 어려운 어떤 이런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뭐 어떤 선정을 이제 연기법을 펼칠 때 이제 그 초기에 그 선정을 했었겠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단지 선정의 해석이 아니고 거기에는 이제 뭡니까 어떤 공포를 느끼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자아를 보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런 어떤 계림이랄까 지혜의 어떤 그런 관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조금 내용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심해탈과 해탈을 이렇게 나누는데 지라는 것은 단지 인식 자체에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간이라는 것은 그 지로 통해서 지각된 그 어떤 심상이라든지 것을 다시 반성론적으로 대상화시켜서 고찰하는 것이 간이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 간에 있어서는 이제 무상고, 무하고 관찰하는 그것만이 이제 간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저희 이제 질문입니다. 발표자는 국가 6년 시절 43페이지 주체 달랍니다. 경험을 심증과 연관하여 설명하며 그 결론으로서 시는 그 자체의 지의 상태이고 지에서 가는 지의 경험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상태, 즉 지간이 함께 이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회성 노바했듯이 발표자가 지는 세간인 색계 무색계에서 이루어지고 가는 출세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는 색계 사성과 무색계 사성으로 성정이 머무는 것이고 가는 색계 사성과 무색계 사성에서 오늘 무상고와 관찰한다는 발표자의 주장은 사성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깨달음의 깊이에 따른 것으로 색계 무색계 사성에도 이미 시간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 어떻게 보면 서로 조금 그 발표자의 논리에서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고견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방금 이야기했듯이 순수 바깥의 대상으로만이 대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 바깥의 대상이 심상으로 된 그 자기가 떠올리는 어떤 기억이라는 것을 또 하나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는 유식 분류에 있어서 유상무식이라든지 이상무식을 해서 두 개 다 이제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이제 비교 전체가 있었으면 여기에서 이제 지각 문제를 어떤 그런 문제와 대상 문제를 연결시키면 연결되어서 이제 이거 조금 심도 있게 이거는 공부의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이제 저희 이제 전체적인 이제 저희 개인적인 그런 코멘트가 볼 수 있습니다. 43편 마감이 마지막 달력입니다. 시간 논쟁은 연기설 논쟁과 마찬가지로 시간에 관한 논의가 초기 경전에 고정된 틀로 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의 이론이 맞다 틀리다보다는 여러 교의 속에 나타나는 심층적 의미와 그 교의가 왜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불교사 전체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초기 불교의 지간 문제 역시 대성 불교의 지간 문제와 함께 논의될 때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해질 것입니다. 즉 불교의 거의 모든 이론들이 방편설 기반이 있고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경전 그 입장을 끌어와서 이제 자기의 어떤 주장을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서로 상충될 때 어떤 것을 이제 받아들일 것인가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분명한 논들랄까 그런 것이 제시돼야 되는데 그 앞 공생자와 마찬가지로 좀 이 논문에서는 상당히 저 부분은 조금 새로운 편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사실은 이제 여기에 관련되는 일본의 이제 이런 입장과 유사한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국내 학자들만이 이제 물론 이제 그 판정을 해서 발표를 할 수 있는데 뭐 유사한 이런 입장들에 대한 또 그런 것도 검토를 하면서 이제 좀 다양하게 그런 장단점이라든가 논의를 더 풍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이 기존의 논문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감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상당히 귀중한 그런 가치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첫 발표팀이다 보니까요, 이 모범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시간이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다순화시키는 위험을 범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사선에 이 관이 없다라고 지금 문제가 주장을 했다면은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사선에 관이 없으면은 사선에서 지관을 검토한 기존의 연구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는 논자는 사선에 관이 없다고 해놓고 또 다시 지금 관이 있다라는 논거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무슨 일이 아니냐. 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사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 논문에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머리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그때 한번 꼭 정리를 한번 해야겠다라는 게 벌써 8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8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아까 윤중갑 선생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간의 관계의 문제고 제가 구분하는 건 어떻게 보면 3개와 출세 간의 관계도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말씀해 주셨듯이 대성불교하고 연관하면 더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제 속마음을 어떻게 보셨는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재설하고 저는 또 그 아이디어를 얻은 게 있습니다. 영감을 좀 얻어서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지는 지 자체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이 있을 때 관은 항상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상. 물론 관이라고 하면 저희는 항상 5호를 관하라, 4년차를 관하라 이렇게만 저희가 하나 경전에서 배워왔거든요. 그런데 3계에서도 역시 관은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3계에서의 관의 대상은 뭘까? 색계, 무색계 그 자체가 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색계 사선, 무색계 사선을 지라고 규정을 한다면 그러면 색계 사선, 무색계 사선을 관하는 것은 지를 대상으로 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는 지만 있고 색계 사선의 관은 지관이 균등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구분입니다. 제가 했던 구분은 이건데요. 그러면 기존의 연구주들하고 전혀 다르냐? 저는 그렇게는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왜 안 보냐면 그분들의 구분은 맞는데 제가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한 것이 조금 관가되지 않았냐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논의를 보니까 차재선의 핵심은 선정 상태에서 관으로 나아가는 기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부타는 그냥 특별한 어떤 방식, 깨달음 없이 선정만 닦으면 관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재설의 약점은 선정을 닦은 상태에서 관으로 가려면 뭔가 이거 스위치처럼 전환해주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걸 이제 정견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의 균등설 입장도 경전에 근거해서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새끼 3선 4선의 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설명이 안 나왔다라고 저는 봤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1번의 그 관점에서 1번, 2번 지금 똑같은 질문으로 제가 봐서는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새끼 4선에서 지혜서는 사념 청정만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관에서는 사념 청정에 대한 것을 스스로 아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오늘날의 표현은 이제 메타라는 표현을 저는 자주 좀 쓰고 싶은데요. 우리가 메타라는 것은 외부 대상을 알면 그냥 알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생수병을 알면은 이것은 그냥 인식이죠. 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불교 방식으로 정견을 가진 것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생수통을 아는 것을 아는 게 되는 거죠. 스스로 관찰하는 방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새끼선, 무새끼 사선에 들어가도 정견이 없으면 그냥 그 상태에 있다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선정 상태에서는 어떤 특별한 인식 없이 욕계에 나와서 선정 상태가 그랬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관이 있다면 선정 상태에서 내가 이러한 법들이 지나가고 있구나 자기 상태를 스스로 관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해서 죄송하지만 지는 지고 관이 들어가면 지관이 함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것이 이제 누진통의 문제인데요. 붓다의 깨달음이 새끼 무새끼에서만 그것이 유지가 가능하고 욕계에서 유지가 안 된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욕계에서 이루어지는 수행이어야지만 불교 수행이 아닐까? 이제 아까 서현이 선생님께서 정확히 제기주셨지만 제가 이게 방법론적으로 붓다가 깨닫기 전부터 깨닫는 것을 추론에 가면서 했기 때문에 추론적인 것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말씀해 주신 설명들은 제가 좀 부가해서 방금 말한 윤감 선생님한테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될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지는 지대로 이루어지고 지관은 항상 대상이 있어야 되고 욕계에서는 욕망에서부터 바로 그것을 대상으로 삼아서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했을 때는 구분은 이제 정견이 돼야 된다 라는 문제를 좀 반복한 것 같아서 질문이 됐나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이 질문 꼭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선생님께서 먼저 설명하셨는데 짧게 질문을 예. 얼마 없어서 이것으로 마친다 이런 게 이제 심포지움 세미나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관 그리고 오늘 논쟁이 새끼, 욕기, 무새끼가 나오고 또 관이 나오는데 우리가 용어의 정리가 명확해야 됩니다. 지로서 견으로서 쓰려면 BT는 같이 따라붙지 않는 내용이 되지 않으면 BT는 전부 다가 사견입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팔정도에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가 삼마 BT라고 하는 것이 BT 앞에 삼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자꾸 BT 하면서 그 견을 얘기하는 것은 견이라고 설명을 아무리 해봤자 그 견은 인식적인 것이라는 그런 설명이 굉장히 이상하게 됩니다. 추상적으로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구분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유 교수님 하신 말씀 중에서 아까 사마타와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마타와 위파산 다시 말하면은 지와 관이 공존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와 견이 지와 견이 어떻게 공존을 합니까? 지와 그 관은 명확하게 다르다. 지는 한 대상에 집중하는 그것이 핵심이고 관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명확하게 빛에서 보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와 관이 공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지와 말하자면 관은 물론 이것이 이제 중국 불교의 그런 수행의 큰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도 명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는 사마타와 비파사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 관으로 집중을 하려면 지가 있으면 어떻게 관이 됩니까? 지는 한 대상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관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을 관찰하는 것인데 그것이 공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명확하게 이상이 예, 아마 설명이 부족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선생님 말씀은 일반적인 분들이 이해도 반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여기 계신 분도 많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3개를 끌어들인 이유가 그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논의가 조금 빨라서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은 경들이 3개에서 새끼 무새끼의 상태에서 위파사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경들의 경전이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해라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죠. 사마타는 집중이니까 관이 없다. 관이라는 것은 관찰이니까 변화하니까 지는 안 된다. 이게 어떻게 일반적인 이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전을 보고 있으면 새끼 무새끼 상태에서 본인이 거기에 의식이 결합되지 않고 결합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표현도 쓰고요. 머물지 않는다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서 오온의 감, 예를 들어서 세계 그러니까 루파 같다, 뭐 외나나 같다, 보통 같다라는 건 감, 경과라고 하는데요. 새끼 상태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1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좀 더 하셔도 됩니다. 새끼, 무새끼의 의식 상태는 전부 다가 사견이고 출세간적인 의식 상태라야만이 그것이 정견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 하셨죠. 그것도 네. 상당히 논의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저는 이해가 가는 게 새끼, 무새끼에 있는 의식 상태가 전부 사견이고 출세간이라는 그 자체도 그러면 출세라는 어떤 세계냐 하는 것이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근데 상당히 제가 들리는 쪽으로 보면 대단히 그게 좀 이상한 얘기를 들리는데 새끼에는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사회자님께서 사념청정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그게 전부 다 사견인가 이런 논리로 반박을 하면은 뭐라 하시겠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사념청정은 새끼에서 일어나는 최고의 경기입니다. 그럼 그것도 사견인가?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입니다. 예, 명확하게 이해라고 하셔서 제 결론은 사견입니다. 새끼의 사선의 지에 관련돼서 사념청정에 머물러도 그것은 사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게 어떤 공과가 없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욕이나 오계를 벗어난 상태에서 머무는 공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선이 이 단계가 높아지면서 제가 생각하는 번뇌라는 것은 여러 개가 있는 게 번뇌고 하나로 순인해지는 그 번뇌가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영천명이 바로 그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견이라고 해서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못 같습니다. 인용을 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인용 가능했습니다. 경전 자체라든지 다른 출처는 없다 하더라도 순수한 발표자의 사견에서 사념청정도 사견이라 이런 말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다른 건 다 되지만 저는 제가 일단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틀린다고 논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그 각주를 좀 가라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경제를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어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우리 강성용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지금 뭐냐면 점심시간 때문에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이 자꾸 들어와서 질문이 많은 선생님께서는 우동수 선생님하고 테이블을 같이 하셔서 질문을 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식당이요. 어디냐면은 물론 요 앞에 데스크에 나가시면은 선생님들이 안내를 해 주실 텐데 우리 경북대에서 가장 높은 17층 빌딩